자, 여러분들 문제풀이 강의 들으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강사의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문제풀이 강의가 필수일까요? 반드시 필요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문제풀이 강의가 필요한 과목이 있고 필요 없는 과목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 과목이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풀이 강의라는 거는 결국에는 강사가 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듣는 것, 수강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문제풀이 강의는 강의대로 듣는데 그냥 단순히 구경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강사가 푸는 거 보면서 야, 저 강사님 문제 진짜 잘 푼다, 그냥 감탄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은 늘지 않는데 그 강사가 푸는 거를 본다고 해서 내가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강사가 문제풀이 하는 걸 보면서 그냥 감탄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강사가 푸는 거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뭔가 내가 배운 것 같다, 뭔가 나도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운 게 아니라,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본 거예요. 본 거. 강사님 실력만 키워주는 거지 내 실력은 길러지지 않은 거예요. 자, 문제풀이 강의만 듣고서는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풀어보고 그 문제에서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남이 푸는 걸 듣는 것만으로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객관식 기준으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선지를 보고 OX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객관식 시험의 본질이에요. 결국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는 내가 선지를 잘 OX 판별했느냐, 이게 관건인 것이고, 이게 바로 아웃풋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거는 그냥 전부 인풋이에요. 강사가 풀어주는 걸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직접 풀어보지 않는 한 아무리 들어도 인풋에 불과합니다. 시험장에서 강사가 이게 답이야 라고 옆에서 알려주나요? 물론 어떤 문제는 강사가 말하는 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합격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여러분 혼자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푸는 걸 아무리 들어도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시간에 차라리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단, 문제풀이 강의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 과목이 대표적으로 전문직으로 봤을 때는 회계, 그리고 경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변리사도 과학을 보죠.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물리나 화학, 그리고 수학, 이런 과목에서는 문제풀이 강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론만으로는 문제를 접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계산이 필요하거나 논리가 필요하거나 풀이하는 과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식을 아무리 알고 이론을 빠삭하게 외운다고 하더라도 문제에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과목들이에요. 회계, 경제, 물리, 화학, 수학 같은 과목들. 물리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F는 MA 공식 알아요. 그리고 역학에 대한 공식 다 한다고 칠게요. 완벽하게 암기했어요. 하지만 물리 문제가 나오잖아요. 손을 못 댈 수도 있어요. 왜냐? 공식과 문제 간에 연결고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연결고리가 필요한 과목들은 문제풀이 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NCS나 피셋 같은 문제풀이 스킬을 배워야 되는 과목도 문제풀이 강의가 도움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테크닉을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과목들 제외하고는 특히 법 과목이나 말문제로 된 것들, 헌법, 형법, 민소법, 민사법, 노동법, 감감법 등등등, 이런 문제들은요, 문제풀이 듣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과목들은 공식이 없을 뿐더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개념과 문제 간에 연결고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OS 판별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아웃풋 위주의 공부, 그리고 아웃풋 할 때는 기출이 최우선적입니다. 객관식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듣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나 경제나 물리나 화학이나 수학 같은 이런 과목들 문제풀이 강의 듣는 것 좋아요. 좋은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미리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내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푸는지,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 다음에 강의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강의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강의가 내게 되는 거예요. 만약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만 있다? 문제를 먼저 안 풀고 그냥 듣고만 있다? 실력 안 늘어요. 조금 늘 수는 있는데 직결되지 않아요. 시험 성적의 상승에.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효율은 거의 제로. 그냥 여러분들은 강사 실력만 높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한다면은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듣고 또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듣고, 이런 식으로 한 문제씩, 아니면 적절한 단위대로 끊어가지고
풀고 듣고 이렇게 반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꺼운 책을 한 바퀴 다 푼 다음에 강의 보는 거는 그닥 효과가 없어요. 왜냐? 이미 다 휘발됐고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 수강하는 것이 정말 내 실력 상승에 도움이 되는지 내 점수 상승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하신 다음에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막연하게 강사가 들으라고 해서 강사의 커리큘럼이 이렇기 때문에 강사의 커리큘럼 따라가면 내 실력도 자연스럽게 오르겠지,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문제풀이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손민기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